중국이 6개월 만에 취업률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이전보다 수치가 양호해졌는데 대학에 다니는 이른바 취업준비생은 제외했습니다. 베이징 연결해서 차이나워치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삼준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중국의 취업률 통계 어떻길래 그런 건가요? 네, 지난해 6월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뒤 중국은 이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17일 작년 각종 경제 수치를 내놓으면서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6개월 전 21.3%를 기록했던 청년 실업률이 14.9%로 뚝 떨어졌습니다. 기존 청년 실업률에는 이 중고교생과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포함됐는데 이번에는 실제 구직자만 집계했습니다. 16세에서 24세로만 국한했던 조사 대상 연령대도 25세에서 29세, 30세에서 59세로 확대하면서 세분화됐습니다. 到29岁时，绝大多数已经度过了择业期，就业情况趋向稳定。社会各界非常关心青年刚走出校门时的就业情况，也非常关心他们毕业后一段时间内的就业情况。因此呢，我们增加发布25到29岁的 劳动力失业率。 중국 대학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하이 명문 푸단대에 따르면 이 작년 학부생 졸업생 3,226명 중 이 취업자는 18.1%인 583명에 불과했고요. 베이징의 명문이죠. 칭화대도 작년 일자리를 찾는 비율이 15.2%에 그쳤습니다. 이 졸업생 대부분은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 푸단대의 경우 1,714명이 진학하고 564명은 해외 유학을 떠났다고 하고요. 칭화대 역시 80%가 넘는 졸업생들이 진학이나 해외 유학을 택했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대학원 진학 대신 시간제 일자리를 구하거나 자영업에 뛰어드는 비율도 늘고 있는데요. 이 지린대의 경우 지난해 4% 이상이 프리랜서나 창업을 택했고 후베이 대학 학부생들은 21.5%가 프리랜서가 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중국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연속 신생아 수가 1,000만 명을 밑돌았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2년 연속 신생아 수가 900만 명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자 수는 20%를 넘겼는데요. 작년에 중국 출생 인구는 902만 명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올해 900만 명 선이 무너질 수 있는 수치인데요. 사망자는 1,110만 명이었습니다. 1년 전 인구와 비교하면 14억 967만 명으로 208만 명이 줄었습니다. 중국에는 웨이 푸시앤 라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늙는다는 뜻인데요. 나이만 든다는 뜻이지만 노인 인구가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결혼을 기피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2022년 집계된 결혼 건수를 보면 683만 건으로 1986년 이래 가장 적었는데요. 이른바 사불 청년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연애와 결혼, 출산, 주택 구입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 여건 때문이겠죠.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5.2%로 선방했다고 평가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낮은 4.88%로 중국 내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작년 중국의 국내 총생산을 달러로 환산해 보면 이 세계 점유율은 16.9%로 전년 대비 0.5% 줄었습니다. 이 GDP가 줄어든다는 것은 29년 만에 처음으로써 이 중국의 성장률이 1% 떨어지면 무역 감소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도 0.21%포인트 줄어듭니다. 자, 이런 이유일까요?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리창 총리는 중국 세일즈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总之，不管世界形势如何变化，中国都将坚持对外开放的基本国策。开放的大门只会越开越大。 대만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죠. 중국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로도 보이는데 선거 이후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대만 총통 선거 이틀 만에 미국 대표단이 다녀갔습니다. 미국의 고위급 전직 관료로 구성됐는데요. 친미, 반중, 독립 성향의 라이 칭더 당선인은 미국의 대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也希望美国能够持续支持台湾，深化台美在各领域的互利合作，并联合民主伙伴，共同确保区域的和平与发展与繁荣。 자, 그럼 대만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참고할 만한 설문조사가 미국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생각한 비율은 단 3%에 불과했고 67%는 자신을 대만인, 28%는 대만인이자 중국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연령별로도 중요한데 18세에서 34세의 경우 83%가 자신을 대만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선거 결과와 관련해 중국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만 인민의 민심을 얻으라고 주문했는데요. 평화 통일, 교류 협력을 강조하면서 대만 기조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선거 전에는 양안 간 전쟁까지 언급되며 긴장 국면이 조성됐는데 선거 이후엔 좀 누그러진 분위기라는 겁니다. 我们将继续坚持和平统一、一国两制方针，坚持寄希望于台湾人民的方针，坚持团结广大台湾同胞，共同推动两岸关系和平发展，推进祖国和平统一进程。 네, 마지막으로 그 밖의 중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푸바오가 한국을 떠나는 일정이 조만간 결정될 거란 소식도 있고 중국인들이 2024년 달력 대신 1996년 달력을 사고 있다고요? 네, 한국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중국 반환 시점이 곧 결정됩니다. 에버랜드와 중국 야생동물보호협회가 반환 시기와 절차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푸바오는 만 4세가 되는 올해 7월 20일 전에 반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구체적 반환 시기와 절차는 에버랜드 측에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2020년 7월 20일 한국에서 태어난 푸바오는 용인 푸씨, 푸공주, 푸뚠뚠 등의 애칭으로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 떠나게 되면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2024년 달력 대신 1996년 달력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양력의 경우 올해 1월 1일도 일요일에 시작됐는데 2024년과 1996년도 마찬가지로 2월에 29일까지 윤달인 것도 똑같습니다. 이 때문에 1996년에 발행된 옛 달력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생겼는데요. 이 중고 플랫폼 CNE에 따르면 1996년 달력의 신규 발행과 거래가 60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가격도 94위안, 우리 돈 18,000원 정도로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춘제 연휴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에서는 벌써부터 춘제 연휴 준비가 한창인데요. 그 가운데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민족의 대이동을 책임질 바로 교통입니다. 중국은 오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40일을 춘윈, 이른바 춘제 운송기간으로 설정했는데 연인원 90억 명이 이동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대비 2배,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88억 명보다 많아지면서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구 이동의 80%인 72억 명이 자가용, 이 철도 승객은 4억 8천만 명 수준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